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실험 내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1차 독립, 행렬의 개수, 벡터 공간에서 배웠습니다. 일단은 1차 독립하고 종속의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의 성분을 가진 n개의 벡터 a1, a2, am에 대하여 아래 방정식을 만드는데요. 이 방정식은 모든 cj가 0이 값을 가질 때만 성립하는 경우 a1, a2, am은 1차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모든 0이 아닌 스칼라 c, 집합 cj에 대하여 일식 성립되게 되면 이때 벡터들을 1차 종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종속을 밝히려면 여기 1번 식에 있는 1번 식에 있는 C1, C2, CM 중에서 0이 아닌 값이 존재해 가지고 1번 식을 만족하게 되면 1차 정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 보게 되면 세 개의 벡터가 주어지는데요. 세 개의 벡터가 1차 정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2의 A1 빼기 A2 빼기 2배의 A3가 각기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C1이 12가 되고 C2가 마이너스 1, C3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0이 아닌 CJ에 대해서 이식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A1, A2, A3는 1차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종속, 1차 독립인 경우는 앞에 있는 1차 종속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경우는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행렬의 개수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행렬의 개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에서 1차 독립인 행벡터의 최대수를 A의 개수라고 하고 이것을 랭크 A로 나타냅니다. 행렬의 개수 정리를 보게 되면 행동치인 행렬들은 같은 개수를 갖는다. 이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정리를 사용해 가지고 행렬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벡터들의 1차 독립인지 1차 동소인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개수의 결정 정리를 보게 되면 행동치인 행렬들은 같은 개수를 갖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렬을 주어지게 되면 이 행렬의 행동치 행렬을 찾게 됩니다. 행동치 행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행렬에 대하여 기본 행연산을 했을 때 얻어진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 1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행렬 A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을 주어졌고요. 가우스-호흡법 사용해 가지고 행동치 행렬을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치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 연산을 진행해 가지고 0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에서 A1 얻어지는데요. 여기서 3, 0, 2, 2 그러니까 1행은 똑같고요. 2행에 보게 되면 여기가 0 되고 3행도 0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 연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행에다가 그래서 2를 곱해 가지고 2행에 더해 주게 되면 기본 행 연산이 되는데요. 1행에다가 2를 곱해 가지고 2행에 더해 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얻어집니다. 똑같이 3행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0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 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9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42, 28, 58 중에서 42 밑에 있는 요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0.5를 곱해가지고 이 식에다가 0.5를 곱해가지고 30개 더해주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0, 0,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 0, 2가 되고 여기 0, 42, 28, 58 되죠. 그러니까 저는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A1, A2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행동치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치 행렬은 같은 개수를 가지기 때문에 A2에 있는 개수를 찾음으로 해가지고 A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2의 개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개수란 거는 1차 독립의 행벡터의 최대수를 말하죠. 일단은 여기가 행벡터가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0, 0, 0 되니까 이 벡터는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2개 보게 되면 실제로는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C1, C2로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C1이 무조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3배의 C1 플러스 0 해가지고 0이죠. 네, 그래서 C1이 될 수 있고 여기 42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네, C2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네,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 벡터의 최대 수는 뭐가 된가 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랭크 A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정리는 1차 종속과 1차 독립에 관련된 건데요. 각각 n개의 성분을 갖는 p개의 벡터들은 이 벡터들을 행 벡터로 취하여 구성된 행들의 개수가 p이면, 그러니까 지금 p개의 벡터가 있는데 행들의 개수가 p면 1차 독립이 되고, 만약 개수가 p보다 작으면 그들은 1차 종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열 벡터에 의한 개수, 행렬 A의 개수 R는 A의 1차 독립인 열 벡터의 최대수와 같게 됩니다. 즉, 랭크 A하고 랭크 A 트랜스포즈는 서로 같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네, 개수는 뭐라는가 하면 1차 독립이 되는 행 벡터의 최대수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열 벡터의 최대수하고도 같기 때문에 네, 열 벡터의 한 개수, 행 벡터의 한 개수는 똑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에서는 벡터의 1차 종속, n개의 성분을 갖는 벡터 p개가 있고 n이 만 p보다 작게 되면 이때는 이들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열 벡터의 네, 최대수가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n개의 성분을 갖는 벡터 p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만들게 되면 행렬을 만들게 되면 일단 여기서 n이 p보다 작아요. 그러므로 행렬 a의 개수는 뭐가 되는가 하면 개수는 네, n보다는 작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벡터 p개가 있댔죠. p가 지금 n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리에 의해서 네, 이게 개수가 p보다 작으면 p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1차 종속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n개 성분을 갖는 벡터 p개가 있을 때 n이 p보다 작게 되면 이들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같은 수의 성분을 갖는 가지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집합이 아닌 집합 V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게 되면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A, B가 V에 속할 때 알파 A 플러스 베타 B는 V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알파 A가 V에 속하고 혹은 A 플러스 B가 V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가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최대수를 V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디멘전 V로 표현을 합니다. 해당 V에 속한 1차 독립 벡터들의 최대 집합을 벡터 공간 V의 기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우리가 벡터들의 최대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성분의 수가 같은 벡터들을 R1, A2, AP가 줬을 때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줍니다. C1의 A1 플러스 C2의 A2 점점점 CP의 AP 해가지고 CI는 모두 실수입니다.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실제로 이건 집합인데요. 집합이 뭐가 되는가 하면 또 공간이 됩니다. 위에 있는 여러 성질을 다 만족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벡터들로 만들어진 생성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고요. 벡터 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벡터 공간일 때 이를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행렬 A에 대하여 그 행 벡터들의 생성 공간을 행 공간이라고 하고요. 열 벡터들의 생성 공간을 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 A 주게 되면 우리가 두 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 공간, 하나는 열 공간.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정리를 보게 되면 n개 실수를 성분으로 가지는 모든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 Rn의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n이 됩니다. n이 됩니다. 행렬 A의 행 공간과 열 공간의 차원은 같으며 이는 A의 개수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 공간하고 열 공간 있죠. 행 공간하고 열 공간의 차원은 똑같게 됩니다. 네, 다음 연립 방정식 ax 값기 0. 네, 이거는 비지사 방식이라고 하죠. 지사 방식이라고 하죠. 지사 방식. 연립 방정식 ax 값기 0의 해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는가 하면 해 집합을 A의 0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차원을 A의 퇴화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퇴화 차원하고 여기 A의 행 개수하고 네, 랭크 A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랭크 A 플러스 A의 퇴화 치수 는 같기로 A의 행 개수와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 개수 가지고 할 때는 A의 퇴화 치수하고 랭크 A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등식은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1.4의 연습 문제가 되겠고요. 네, 오늘의 배우게 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뭔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존재성하고 유일성이 되겠습니다. 존재성이란 거는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연립방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 되겠고요. 유일성이란 거는 해가 존재한다면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인 거는 해가 있으면 오직 하나이다. 이때를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연립방식에 대한 기본 정리. 존재성. n개의 미지수 x1, x2, xn에 대하여 m개의 선형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미지수는 n개고요. 미지수는 n개고 방정식은 n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a11 x1 플러스 a12 x2 a1n xn은 b1 a21 x1 플러스 a22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2n xn 각기 b1 b2 am1 x1 플러스 am2 x2 점점점 amn xn 각기 bm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순이 얻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 모순이 얻기 위한이란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네, 여기에 있는 이게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모순이 없다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모든 식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되게끔 여기 x1, x2, xn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랭크 A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게 됩니다. 여기 랭크 A는 여기에는 A1, A2, AM1 요거 가지고 만들어진 개수 행렬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수 행렬되고 여기 개수 가지고 만들어진 개수 행렬되고 A 틸다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A 행렬에다가 여기에는 상수행이 있죠. 상수열이 되나요? 상수열을 추가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A라는 행렬은 행은 n개, 열은 n개가 되겠습니다. A 틸다인 경우에는 똑같이 행은 n개 되고 열은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다시 말하면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랭크 A 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할 때 우리가 해 존재성을 밝히려면 우리가 똑같이 A도 만들고 A 틸다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랭크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랭크가 만약 같게 되면 이때는 뭐라는가 하면 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일성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연립방식 이가 유일한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에는 랭크 A 하고 랭크의 A 틸다가 뭐가 되는가 하면 n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 미지수가 A1, A2, xn이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n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랭크가 똑같이 n 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유일한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랭크 A가 n 되려면 일단 여기 m하고 n 사이 관계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 m은 뭐가 될까요? 크거나 같기 n이 되겠죠. 크거나 같기 n. 혹은 여기 m은 크거나 같기 n. 만약 우리가 m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되면 모르죠. 그래서 m이 n보다 작다면 이때는 랭크 A가 n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작거나 같기 m이 됩니다. 앞에서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행렬 A 랭크는 행의 수하고 행의 열의 수보다는 작습니다. 그것이 미니멈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는 여기 랭크 A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아야 되며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를 가지려면 랭크 A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아야 되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려면 여기 있는 랭크가 n보다는 작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실제로는 미지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수히만의 해를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 가우스 호법. 가우스 호법은 만일 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가우스 호법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단은 여기 랭크 A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래도 서로 다르게 되면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랭크 A하고 랭크 A 틸다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차 방정식, 제차 선행 연립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선행 연립 방식인데요. 선행 연립 방식인 경우에는 비제차인 경우에는 여기는 상수열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차 선행 연립 방식인 경우는 상수열이 0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앞에가 똑같죠. 근데 여기에는 B1, B2, BM이 되는 거예요. BM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차 연립 방식은 우리가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항상 자명해가 존재합니다. 자명해란 거는 여기 x1, x2, xn이 0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x1, x2, xn이 0 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다 0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0에다가 임의수를 곱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명해를 가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네,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랭크 A가 n보다 작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 봤을 때 랭크 A하고 랭크 A 틸다는 서로 같죠. 왜냐하면 A 틸다는 여기 A 행렬에다가 여기 000열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일반적으로 0행 0열은 랭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랭크 A하고 랭크 A 틸다는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랭크 A가 n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무수히만의 해를 가지는 조건이죠. 실제로는.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무수히만의 해를 가질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랭크 A하고 랭크의 A 틸다가 같으면서 이것이 n보다 작으면 무수히만의 해를 가집니다. 네, 여기서 무수히만의 해를 가지니까 일단 자명해도 있고 자명해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 자명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히만의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자명하지 않은 해. 네, 다음 만약 랭크 A가 R이 되면서 이것이 n보다 작게 되면 이때 해 공간의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n-r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 공간 차원이란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랭크 A가 R이 됐을 때 네, 이 해가 있겠죠. 네, 그 해 가지고 우리가 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해 공간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n-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뭐 자유 변수하고 좀 관련있는데요. 이제 뒤에서 이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차 방정식 3번의 해 공간을 우리가 말하는가 하면 행렬 A의 0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차 방정식에 있는 해 공간을 A의 0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0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뭐라는가 하면 뭐 행렬의 퇴화치수, 퇴화차수라고 했죠. 그래서 행렬 A의 0 공간의 차원을 말하는가 하면 이 행렬의 퇴화차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는데요. A의 개수가 랭크죠. A 개수 플러스 A의 퇴화차수 하게 되면 이게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행수로 했죠. 행수. 그래서 여기 m은 갖기로 A의 개수 플러스 A 퇴화치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n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리. 미지수보다 방정식의 수가 적은 제차 연립 방정식. 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미지수보다는 방정식의 수가 적은 겁니다. 적은 제차 연립 방식.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적은 제차 연립 방식은 항상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봤을 때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뭐가 되냐면 랭크 A가 n보다 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미지수가 그래서 n인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m이 n보다 작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랭크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m하고 n 중에서 작은 값이 되는 작은 합계는 되는데 지금 m이 n보다 적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랭크 a는 n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리를 사용해 가지고 네, 항상 자명하지 않은 애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제차 연립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번식과 같이 앞에 있는 2번식과 같은 형태의 비제차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면 이들 모든 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x는 x0 플러스 xh가 되는데요. x0는 네, 근데 이번 식이 어떤 식인가요? 이거네요. 이거죠. b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x0는 2번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수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xh는 대응하는 제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번 식을 만족하는 어떤 특수해다가 플러스 네, 제차 방정식에 있는 해를 대주게 되면 2번 식의 비제차 일방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은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x를 2번 식의 이미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h는 같기로 x 빼기 x0가 되겠죠. 네. xh는 여기 보게 되면 x 같기 x0 플러스 h였으니까 x 두게 되면 xh는 같기로 x 빼기 x0가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x0는 뭐가 되는가 하면 3번식의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의 xh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x 빼기 x0가 되겠죠. 근데 이게 a가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입니다. 행렬은 네, 뭘 만족하는가 하면 네, 행렬하고 벡터의 거부는 네, 분배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ax 빼기 a의 x0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x가 2번식의 해가 되고 x0도 2번식의 해랬죠. 그래서 ax는 끼로 b가 되고 a의 x0도 b가 됩니다. 그래서 b란 벡터 빼기 b 하니까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0벡터 되니까 네, xh는 뭐가 되는가 하면 3번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에서는 우리가 선행연립 방정식의 해, 존재성, 유일성에서 배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1.7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1.7은 네, 크레머 행렬식하고 크레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크레머 법칙은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선행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크레머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네, 연립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네, 표현할 수가 있지만 네, 이 식은 실제로는 네, 실제 응용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행렬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식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n차 행렬식 n/n 정방 행렬 a에 대하여 관한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렬식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함수가 됩니다. 벡터 행렬 공간에서 네, 실수 r로 가는 네,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로 가는 네, 스칼라 값이 됩니다. 스칼라 값은 네, 되는데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D는 같기로 determinant A 하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써가지고 네, 행렬을 모아놓게 되면 행렬식이 됩니다. 네, 행렬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성 경우 n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D가 A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행렬에 원 바이 원 돼가지고 행이 하나 되죠. 수가 딱 하나죠. 네, 그래서 이때는 D를 A11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다음에 n이 크거나 작기 2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렬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D는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AIK, CIK가 되고 여기 D는 또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AKJ의 CKJ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봤을 때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는 네, 이게 이중천자죠. 여기에는 K가 변하면 K가 변한다는 거는 여기서 네, 열이 차차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 K가 1일 때는 1열, K가 2일 때는 2열, K가
3일 때는 3열이 되겠죠. 지금 요 경우는 뭐가 된가 하면 네, 행이 됩니다. K가 1일 때는 1행, K가 2일 때는 2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열에 관한 전개, 행에 관한 전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IJ라는 거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의 승에 MIJ가 되는데요. 여기서 MIJ는 요 A 행렬을 가지고 만듭니다. 일단은 A 행렬에서 성분 AI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소거해 봅니다. 네, 그렇게 얻어진 네, 부분 행렬의 행렬식을 MIJ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MIJ를 할 때는 일단은 AI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소과해 가지고 행렬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D라는 네, 행렬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A11 제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제거하겠죠. 네, 그러면 원래는 n by n인데 제거하고 나면 n-1 by n-2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MIJ는 D에서 AIJ의 소행렬이라고 하고요. CIJ, 그러니까 여기 MIJ는 소행렬, CIJ는 AIJ의 여인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MIJ하고 CIJ가 실제로는 다 스칼라가 되는데요. 네, 관계식은 뭐가 될까요? CIJ하고 MIJ 사이 관계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I 플러스 J가 짝수면 1이 되고 I 플러스 J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행렬 여인수를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행렬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2차 행렬의 행렬식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행렬식의 정의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2차 행렬인 경우에는 좀 특수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A11, A22 곱하고 A12, A21 빼주면 됩니다. 네, 즉 이런 형태로 2차 행렬은 2차 행렬식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A11, A12, A21, A22 했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 A11, A22 빼기 A12, A2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행렬식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는 A11의 C11 플러스 A12의 C12 그러니까 여기서 1행에 대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C11은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 앞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1이죠. 그리고 A22 여기 왜 A22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봤을 때 A11을 제거하게 되면 A22만 남죠. 그래서 A22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C11은 A22가 되고요. C12는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2가 되고 A의 21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A12로 제거하게 되면 남는 게 A21이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A2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에는 C11, C12를 가까이 요식 대입하게 되면 D가 A11, A22 빼기 A12, A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행렬식이 우리가 뭘 설명하는가 하면 뭐 삼각형의 뭐 넓이를 계산하는 거하고 좀 관련 있다는 것도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행렬식의 계산은 네, 이렇게 행에 따라 전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열을 따라 전개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D는 같기로 A11, A22 빼기 A12, A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차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3차 행렬식을 네, 2차로 다운시켜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다음에 행렬식을 첫 행에 의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행이란 게 여기 되죠. 그래서 먼저 전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네, 막 전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행이나 열 중에서 0을 많이 포함하는 경우를 뭐 찾습니다. 그래서 0이 많이 포함할 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전개항에서 네, 0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0 경우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이나 열 중에서 0이 많이 있는 행이나 열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이나 그 열에 따라서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첫 행에서 전개를 해놨으니까 일단은 1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는 같기로 1 곱하기, 네, 이때는 여기 A11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여기 6, 4, 0, 2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1이 위치한 1행하고 1을 제거하게 되면 6, 4, 0, 2만 남죠. 그래서 6, 4, 0, 2가 되고 마이너스 3에 여기 3이 위치한 행하고 0을 제거하게 되면 2, 4, 마이너스 1, 2가 되죠. 그래서 2, 4,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다음은 0일 때는 0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는 2, 6, 마이너스 1, 6, 0을 얻어집니다. 그래서 2, 6, 마이너스 1, 0 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계산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0에다가 임의수를 곱하든 간에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해가지고 6, 4, 0, 2 앞에서 우리가 2차 행렬식은 배웠죠. 그래서 2, 6, 12, 4, 0 하니까 요거는 12가 되겠네요. 네, 다음은 2에서 2 곱하게 되면 4, 4에서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4 빼니까 8, 그래서 3, 8이 24, 그래서 12 빼기 24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얻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by 3 행렬인 경우는 2by 2 행렬로 바꿨을 때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3by 3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식 계산할 때 뭐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1, 3, 0, 여기가 2, 6, 4, 마이너스 1, 0, 2 하고 이 행렬식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똑같이 더 적어줍니다. 이렇게 1, 3, 0, 2, 6, 4, 마이너스 1, 0, 2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곱한 거는 다 더해주고요. 그러면 1, 2, 6, 12가 되겠죠. 이게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네, 0, 2, 0 하니까 이건 플러스 0 되겠네요. 이번에는 빼줍니다. 빼줄 때는 이렇게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일단 0 곱한 거는 0이 되고요. 여기에는 3, 2, 2가 되나요? 3, 2, 2 플러스 12 맞나요? 다음에 1, 4, 0 하니까 똑같이 0이죠. 네, 계속 계산하게 되면 12 빼기 12 하니까 0 되고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2차 행렬식하고 3차 행렬식은 성립하는데 4차부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이상의 경우는 이 같은 방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이상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행이나 열에 따라서 전개를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각 행렬의 행렬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각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라. D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11, 00, A21, A22, 0, A31, A32, A33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0이 많은 행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1행이거나 혹은 1열이 됩니다. 3열이 되겠죠. 그래서 1열에 대해서 1행에 대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 전개하게 되면 일단 A11 되겠고요. 여기 1행 1열을 빼게 되면 A22, 0, A32, A33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22 곱하기 A33, 0 곱하기 A32 해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면 A1은 A22, A3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삼각 행렬인 경우는 이게 행렬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 대각선 원소의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행렬식 계산할 때 앞에와 같은 행에 따라 전개 혹은 열에 따라 전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행렬식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히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행렬식에 0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렬식 계산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0을 많이 만듭니다.
네, 많이 만든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기본 행연산을 수행 시 n차 행렬식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행연산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행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한 행의 상수배를 곱하거나 혹은 한 행의 영이 아닌 상수 c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렬식에다가 더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인 경우에는 두 행을 바꾸면 행렬식의 값에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고 행을 바꾸게 되면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을 뭐 두 번 바꾸게 되면 똑같겠죠. 네, 다음은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은 행렬식의 값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네, B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행 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은 이런 행렬식 계산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한 행의 0이 아닌 C를 곱하게 되면 행렬식의 값은 뭐가 되는가 하면 C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은 이런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2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인 경우에는 d가 a11, a21, a22, a2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만약 여기에는 1행하고 2행을 위치 바꿨습니다. 위치 바꿨어요. 그러면 위치 바꾸게 되면 요거 되나요? A21, A22, A11, A1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A21, A12 빼기 A11, A22가 됩니다. 즉 보니까 여기에는 D하고 E가 서로 반대수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E는 같기로 마이너스 D. 네, 그래서 한번 바꾸게 되면 여기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1차 행렬식에 대해서 A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A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D를 N차 행렬식이라 하고 E를 D에서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여 얻은 행렬식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니까 일단 특수한 경우 n이 2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n-1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d를 n차 행렬식이라 하고 e를 d에서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여 얻은 행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와 e를 교환에 사용하지 않는 행 j에 대해서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환에 사용한 행을 전개하는 건 아니고 교환에 사용하지 않는 행 j에 대해서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는 같기로 서메이션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j 플러스 k 승의 m의 jk가 되고 e는 마이너스 1의 j 플러스 k의 n의 jk가 됩니다. 근데 앞에 가정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D로부터 행렬식을 한번 전개하게 되면 행렬식 차수는 한 차수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MJK는 뭐가 되는가 하면 M-1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가정에서 여기 NJK하고 MJK는 서로 같게 됩니다. 네, 이거는 왜 같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교환에 사용하지 않은 행에 대해서 전개를 했죠. 네, 그래서 그 행을 빼게 되면 실제로 얻어진 행렬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서로 반대죠. NJK하고 MJK는 반대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앞에 가정에서 NJK하고 MJK는 서로 반대 수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네, 그러므로 여기 E는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여기에 있는 J행, 지금 교환에 사용하는 J행을 빼게 되면 여기 MJK하고 NJK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 여기 MJK에서 두 행을 바꾼 게 여기 NJK에서 형태가 됩니다. 네, 내가 여기서 MJK에서 두 개 행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게 되면 여기 NJ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E는 각기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두 행을 바꾸게 되면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B인 경우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은 행렬식의 값에 변화 주지 않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 i번째 행의 C배를 하여 저희 행에 더한 행렬을 D 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식을 제 행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제행. I 행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지금 제 행에서 제 행에 따라서 전개합니다. 그러면 이 D 틸드는 뭐가 되는가 하면 D 플러스 C의 D1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C를 곱해줬죠. C. 그러니까 여기 D1은 뭐가 되는가 하면 D1은 여기 I 행과 J 행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D와 같은 행렬. 그러니까 I 행과 J 행은 같고 여기에는 D1은 I 행하고 J 행은 같고 나머지 부분은 다 D와 같은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D 플러스 C의 D1이 됩니다. 근데 이게 A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D2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D2가 나왔지? D1. 여기는 D1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좀 많네요. D1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 행하고 J 행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D1에 있는 I 행하고 J 행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똑같은데 행렬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D2에서 네, 한번 변화를 거쳐가지고 I 행하고 J 행을 바꿨을 때를 변환 주게 되면 네, 여기에는 D1, D1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 행하고 J 행 같아요. 이거 바꿔도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했으니까 D1하고 마이너스 D1이 같기 때문에 D1은 0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D 틸다는 T와 같게 됩니다. 네. 다음에 C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네,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한 행에다가 영위하는 C를 곱하게 되면 행렬식의 C배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C배를 곱한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앞으로 다 빠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개식에 해가지고 쉽게 증명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여기 C하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C 곱하기 A하고 네, C를 네, A의 특정한 한 행에 곱한 경우는 다릅니다. 네, 여기 C를 A에다 곱했을 때는 이때 뭐가 되냐면 C의 n승의 디터민트 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증명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A, B, C 요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두 행을 바꾸면 행렬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 네, 다음에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은 행렬식의 값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 행의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하면 행렬식 값이 C배가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행렬식을 계산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렬식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첫째 뭘 하는가 하면 이것을 삼각행렬로 만들어줍니다. 뭐 삼각행렬인 경우는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하기 쉽죠. 삼각행렬인 경우는 대각선에 합해가지고 곱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영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4영 마이너스 3을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를 0 만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다 뭘 하면 될까요? 네,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0하고 마이너스 3 해주고요. 네, 마이너스 3을 0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2분의 3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0, 0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여기에는 2하고 5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네, 이게 5로 둬도 되는데 5로 두게 되면 여기다가 뭐 5분의 8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래서 2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여기에는 5하고 8을 0을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을 곱해가지고 3행에 더해주면 여기 0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0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하니까 여기에는 여기 마이너스 21을 0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6분의 2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얻게 되면 이 형태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렬을 만들었죠. 그러면 삼각형렬의 행렬식은 대각선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47.25 해가지고 11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응용에서 행렬식 계산할 때는 위에처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처럼 우리가 행렬식의 전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렬식의 전개나 행렬 전개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계산량이 매우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